자, 2021년입니다. 그죠? 세월 참 빠릅니다. 2021년 대비 사수교사 합격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연도에서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몇 년 됩니까? 2020년도잖아. 근데 그 다음 연도로 뽑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를 헷갈릴까봐 여러분들이 2020년이라고 올렸더니 작년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지를 할 때 2021년 대비하고 원갈로 해서 2020년이라고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 헷갈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임용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2021년 대비가 바로 여러분들이 대비할 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자료에서 자 1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초수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과목을 시험을 쳐야 되느냐? 그 과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는요, 얘기가 뭐냐, 자조하고 정목만 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이 들어옵니다. 놀랍죠? 근데 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조와 정복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 하니까 이분이 이제 교육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1학년. 처음 이제 들어가실 분인데, 잘 몰라서 그렇다. 얘기해달라 하는데, 그럼 나중에 졸업하고, 그죠? 얘기를 해야지. 들어가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엔 또 고등학생들이죠. 고등학생들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난 너무 놀란 게, 우리 학부모 분들이 어머니도 전화를 오지만 아버지들도 전화 옵니다. 굉장하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상태가 다들 학부모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전공 시험 과목 몇 과목이냐 했을 때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은 5개, 2개 해서 7개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보시면은 자잘한 과목들이 합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내용학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우리 보통 자료조직이라고 하지만 분류하고 목록 2과목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분류하고 목록은요, 반드시 점수를 다 확보하셔야 돼요. 여기서. 근데 뭐가 제일 어렵냐 하면요, 목록에서 한 문제 정도가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운이 좋으면요, 그 해에 분류 목록이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개 다. 그러면은 문제를 여기서 다 확보하시면은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합격으로 가기가 상당히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봉사론 아주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그런데 정보봉사론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자, 참고정보원이라는 과목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2개죠. 2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전산화라고도 하고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정보 검색. 그죠? 요거 해서 총 몇 과목으로 봅니까? 5과목으로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5과목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 학교 때 좀 배웠으니까. 그죠? 자, 하지만 그 밑으로 봅니다. 자, 교육 영역 부분에 가시면요. 학교 도서관 운영론 있죠? 자, 여기에서는요. 조금한 것들이 추가가 됩니다. 자, 도서관과 정보생활. 자, 이 도서관과 정보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사실 필요는 없고, 근데 교재 안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도서관과 정보생활은요, 매년 한 문제씩 나옵니다. 매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공부할 때 도서관과 정보생활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 혹은 시험장 가서도 도서관과 정보생활을 한번 훑어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안 나왔습니다. 놀랐죠? 전부 다 충격을 먹은 거예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었는데 올해 안 나왔습니다. 자, 안 나왔다면은 2021년에는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도서관과 정보생활, 원래대로 뭐 안 나왔다고 공부 안 할 게 아니고, 요번에는 나올 수가 있다. 거의 한 80% 이상으로 보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내가 표시를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교수 매체 있죠. 교수 매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3년 동안 있잖아요. 이 단독 문제가 교수 매체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이 뭡니까 학교 도서관 운영론을 처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나? 이 교수 매체는 보니까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처음 준비하는 단계고 그 이외에도 볼 게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던지고 갑시다. 버리고 가자 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3년 동안 버렸거든요. 2개나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완전히 뒤엎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수 매체를 좀 보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수 매체를 실컷 보완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안 나오고 도서관과 정보생활 이래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할 거 아닙니까? 쌤 뭐 나온다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더니 막 해서 하는데 다 해놓으면 그만큼 또 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독서교육론, 이 부분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새로 개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워낙 이 독서교육 하니까 나올 게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봤자 우리 수험생 다 풀 거 아니야 하니까 아주 구석탱이에 내거나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 있죠. 설마 이런 게 나오겠어 하는 그런 것들이 한 2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놀랬죠. 왜? 원래 독서교육은요, 우리 보통 다 따고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3문제 나오면요, 3-4문제는 그냥 다 풀고 들어가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올해는 2문제 정도의 힘듦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0년에는 시험이 커트라인이 합격선이 올라갈까요? 내려갔을까요? 그렇죠. 많이 내려갈 겁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자, 합격선 나오면요, 내 카페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합격선이 서울이 뭐 60이다 이렇게 나오면 60이 합격할까요? 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60이면 한 64 정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합격선은 1차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면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 참고로 우리 서울 지역 있죠? 서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1등 한다고 해서 1차 점수가 1등이라고 해서 반드시 1등이 아닙니다. 꼴찌가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항상 면접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서울이나 강원도 지역 지원하신 분들은요, 항상 뭘 해야 된다? 1차 시험이 딱 끝나면 내가 떨어지는 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바로 2차 준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 교사되기 보시면요, 우리 사서 코너 원래 활성화가 안 되잖아. 우리 사서가 조용한 절간 같은데 갑자기 막 비교과 면접 모집합니다 막 올라오죠. 그러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해해요. 아니, 이런 건방진 사람들이 있나? 아직 1차 발표도 안 났는데 자기가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량진 스터디룸 같은 경우는 예약이 다 찼어요.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요, 전부 다 찹니다, 예약이. 그다음 스터디가 다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공시험 과목은 총 몇 과목으로 본다? 그렇죠. 크게 7개 정도가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해야 한다? 자, 교과 내용학이 돼야 됩니까? 교육학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교과 교육학이 아무래도 배점이 높을 거다. 그죠? 왜? 여기 교사 임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좀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2번 갑니다. 자, 2번 가니까 표가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러분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요, 배점이 있습니다. 과목별. 그거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이 없어요. 논술이 없고 이제 서술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논술이 서술로 바뀌었다. 뭘 의미할까? 자, 서술이 더 좋을까요? 논술이 더 좋을까요? 점수 따기가. 그렇죠. 논술이 더 좋아요. 좀 러프하게 문제 나오거든. 근데 서술로 바뀌면요, 쪼잔하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나오냐 하면요, 이순신 장군 이렇게 나오잖아, 만약에. 그러면 밑에 처조카 이름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천육 관계도 없는 거, 그지? 그지? 그 옆에 이상한 거, 구석탱이 있는 거,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좀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나오지만, 자, 이거 하나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교육학은, 몇 점이 만점일까요? 그렇죠. 20점이 만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몇 점까지 자신 있습니까? 20점이 만점이다. 우리가 한 몇 점 나와야 될까요? 나는 이 정도 하면 자신 있어 하면 몇 점 정도 생각합니까? 자, 우리가 타 전공에서 우리 전공으로 넘어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영문과나 수학이나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넘어옵니다. 우리 쪽으로. 자, 그 친구들은 교육학이 점수가 15예요. 평균. 15 깔고 들어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평균 얼마 깔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면은 서로가 그지? 부끄러우니까 얘기 안 하고 우리 내년에 가서 우리가 15로 올라갔을 때 그때 당당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인강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공 가보겠습니다. 자, 전공 몇 점 만점입니까? 80이겠죠. 교육학이 20이니까 전공 80 하니까 합하면 100점 만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80이라는 점수의 의미는 뭘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단독으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최고 점수 전공 몇 점이 최고겠어? 지금까지 기록 70, 75, 75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땐 쉬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그죠? 예, 논술이 없어지고 소술로 바뀌었던 그 개떡같이 어려운 문제에서 만약에 그 정도 나온다, 그거는 천재입니다. 거의.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모르죠. 또 올해 내가 막 신기에 가까운 적중률로 그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여기서 2번에서 우리 알아야 될 게 20대 80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80은 나올 수 없는 거야. 생각하시고 교육학에서 15까지는 잘한 거야. 엄청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갑니다. 자, 요거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2020년 우리가 출제됐는데, 여기, 배점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류 갑니다. 자, 분류 가니까 총 몇 문제입니까? 3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목록 갑니다. 몇 문제입니까? 그렇죠. 3문제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독서교육 3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갑니다. 학교도서관 운영론 5개나 됩니다. 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보 서비스 3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디도 2문제죠. 자, 그 밑에 정보 검색 4개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고정이 될까요? 아니면은 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해마다 이 과목별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여기에 맞게 그죠? 한번 해볼 겁니다. 요 내용대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독서교육하고 학도를 한번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면은 총 몇 문제입니까? 8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점수 한번 보세요. 몇 점입니까? 32점이에요. 이것만 해도 우리 꽈락을 넘길 수 있습니다. 2과목이. 그죠? 여러분들 웃을 겁니다. 지금. 설마 32점 내가 못 넘기겠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비댓글, 그지? 비밀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이 표 바로 밑에 1번 한번 갑니다.
자, 전공의 경우에 기평의 문항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 기평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죠? 간단하니까. 근데 이게 줄어들고 논술이 없어지니까 서술형이 더 늘어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서술형 중심의 학습 방법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까 했잖아. 이순신 장군의 그 이상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 자, 책이 두껍습니다. 그죠? 두꺼우니까 항상 처음 준비하실 때 이 두꺼움을 싫어해요. 엄청난 거부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요약을 하죠. 핵심 정리를 하잖아. 자, 그런데 그 핵심 정리조차도 본인이 합니까? 아니면 다 나눠서 합니까?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같이 떨어지죠. 나눠서 하니까 혼자 떨어지면 될 걸 같이 5명이 같이 떨어지잖아. 맞잖아. 그죠? 왜? 책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표를 요약할 겁니까? 표 요약할 겁니까? 그래서 표 요약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표를 스캔 뜨죠. 스캔 뜨니까 알고 보니까 이따만한 책이 요만큼 됐다고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여기서 탁 줄이는데 힘 다 뺐습니다. 그렇게 사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스터디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사라지면 또 스터디 모집합니다. 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수생들 보시면요. 요약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우리 기평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형식만 보는 겁니다. 또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눈 둥그렇게 뜨지 마시고. 자, 이게 기입형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각깔로 한번 보세요. 각깔로 보시면요. 위에 배점이 있죠. 2점이라고 되어 있고. 자, 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대화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위에 A, B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자, 하는데 옆에 보니까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용어를 써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강 보신 분들은요,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건데요. 자, 우리 KDC 보조표 있죠? 자, 거기 표준 구분표입니까? 표준 세구분표입니까? 표준 구분표입니까? 표준 세구분표입니까? 하지 말고. 모르겠지. 헷갈리잖아. 그죠? 그 다음에 1이 한국어죠. 1이 한국어입니다. 자, 이게 국어 구분표일까요? 어느 공통 구분표일까요? 헷갈리죠? 헷갈려야 됩니다. 그래야 수업을 듣거든. 자,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용어, 아주 그 세부적인 용어. 그래서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계속 읽으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기입형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이 기입형은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반드시 이걸 따야 됩니다. 여기서 못 따면요, 다른 데 뒤에 가면 뭐 점수 올릴 게 없어요. 이런 거나. 자, 그 다음 그 밑에 갑니다. 서술형 사례 이번에는 1입니다. 자, 이 형식은요, 그동안에 나왔던 기존의 서술형 타입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아주 협력형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장점 4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냥 적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주 단순한 서술형의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나왔던 타입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서술형 사례 2번이에요. 자, 이 형식은 2020년부터 이제 등장을 한 형식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요, 위에 지문 길죠? 자, 가운데 작성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가 있죠? 또 나도 있습니다. 또 다도 있어요. 미치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의 내용에, 그죠? 하나의 테마에 묻는 게 어때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요약 좀 해서 장단점 몇 개 외워서 시험장 가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은 이제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요, 눈에 불을 켜고 아주 세부적으로 차분하게 앉아서 적어도 한 단어는 7번 이상 읽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풀스토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는 요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처음부터. 처음에는요, 여러분들 기본서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이게 풀스토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 보고, 한 페이지 보고, 이게 모르는 거 나왔다 하면 바로 질문해 버립니다. 그죠? 바로 질문하기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답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한 몇 수까지 갈 수 있을까? 그죠? 10년을 해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많습니다. 그죠? 과목이 최소 한 7과목이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똑같은 기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많이 머릿속에 넣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용어가 생소하더라도 계속 읽으면서 읽어야 됩니다. 눈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서술형 사례 2번 요런 스타일, 요건 내가 만든 문제입니다. 내가 만든 문제고 올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면요 내년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묻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우리 한 모의고사당 적어도 한 두세 문제 이상이 적중됩니다. 똑같이 나왔죠. 작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똑같이 나왔다고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내가 8개 이상을 적중을 했거든요. 심지어는요, 옛날에 논술 있을 때 10점짜리도 적중했어요. 다들 난리가 났죠. 하지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친한 사람들한테만 얘기해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그죠? 네, 조용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쪽은.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갑니다. 모의고사 종류에서 매년 기평 모의고사가 있고 전국 모의고사가 있고 시즌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에 기평 모의고사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여러분 상반기에 우리 객관식 지방직 문제 있죠? 공무원 문제. 자, 출제위원들이 상반기에 객관식 공무원 문제를 냅니다. 자주정보. 내죠, 그죠? 자, 그러면은 그분들 중에 일부가 어디로 온다? 하반기에 사수교사 출제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상반기에 냈던 문제를 주관식으로 응용해서, 바로 시험 문제로 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기평 모의고사는 지방직이 6월에 끝날 겁니다. 그죠? 끝나면 7월에 자주정봉 두 과목의 모의고사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2회 정도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평이에요. 2점짜리 거죠? 예, 그 부분을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서 전국 모의고사. 자, 이게 전국 모의고사가 8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8월까지 전 과목을 다 한 번은 다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월에는 이제 결산의 의미로, 그죠? 예, 한번 실전과 같이 시험을 치는데요. 자, 올해는 내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8월에 전 과목을 다 쳤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과목 다 못 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배점이 높고 따기 쉬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자, 요걸 4점씩으로 해서, 그죠? 예, 총 20개 곱하기 4니까 몇 점 만점? 80점 만점이에요. 그죠? 자,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들 합격합니다. 자, 그런데요. 요걸 내가 8월에 모의고사 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올까요? 아니면 다 도망갈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또 우리 과의 전통이죠. 절대 문제를 풀어보지 않는다는 거. 누가 감히 나를 점수를 매겨? 누가 나를, 그지? 내가 몇 등이냐가 왜 중요해 이거잖아. 우리, 그지? 기분도 상하고.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몇 장을 보세요라고 할 겁니다. 좋죠? 그럼 최소한 그 단어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내가 다 못 잡을 바에야 부분적으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교육은 3장, 5장, 7장만 보고 오세요. 그럼 거기서 문제 낼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상도 주거든요. 장학금도 주고 합니다. 그게 욕심 나서 다 오는데, 물론 다 못 받죠. 3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하는 방법 아시겠죠? 전국 모의고사.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갑니다. 자, 시즌 모의고사는 올해 시즌 7이 새로 나옵니다. 근데 5, 6, 7 해서 총 시즌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3가지 다 구매하셔가지고 전 과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는데 주의사항, 답만 알지 말고 뒤에 내가 해설 달아놓은 거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자존심이 있거든요. 이 시즌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면은 자존심 상하잖아. 그래서 뒤에 해설 보고 또 변형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해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시험장 갔을 때는요, 시즌만 들고 가셔도 돼요. 시즌 들고 가서 그 3개 있잖아요, 그죠? 앉아서 그걸 또 풀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마지막에는요, 요약 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학원에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하겠다 하면 여러분들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그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분만 그 카페 들어가서 사가지고 집에서 푸는데, 자, 주의사항 반드시 답 보지 말고 시간 재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적이 있어야지 평균 점수를 갖고 나중에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게 나와야 어느 지역에 응시가 가능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풀스토리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서요. 자, 합격으로 가는 공부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불합격 공부 방법은요. 자, 첫째, 아까 얘기했죠? 뭐 하면 안 된다? 요약하면 안 된다. 온갖 방법으로 처음부터 요약하지 말고 한 7회독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온다. 자, 여기서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는 뭘까요? 눈에 들어온다는 의미. 자, 책을 여러분들 한 7, 8번 읽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칠약에 대한 표가 있어. 자, 이 표가 교재의 왼쪽 페이지인지 오른쪽 페이지인지 혹은 그게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 이 정도의 위치파까지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요약이 가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것도 파악 안 되고 바로 요약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자, 둘째. 자, 직장 다니시는 분이 우리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3분의 2가 거의 다 직장 다닙니다. 3분의 1만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올인하는 분이 합격률이 높을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높을까? 아니죠. 올인하는 사람이 더 높겠지. 공부만 하니까. 자, 근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요, 매한 얘기인데, 공부를 하다가, 그죠? 어느 한 여름에 오잖아. 여름방학. 그죠? 예, 그쯤 오면은요, 날씨도 덥고 하면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합니다, 잘.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공무직 분들. 나는, 그럼 또 핑계 대죠. 나는 나이도 많고, 애들도 있고, 그지? 하고, 몸도 아프고, 근데 가진 핑계를 다 대거든요. 그래서, 포기할래요? 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둘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죠? 자, 제일 좋은 방법은요, 내가 몇 시간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시면요, 보통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격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요, 여기 밥 먹고 7시에 앉아서 새벽 1시까지 공부를 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하셔야 됩니다. 합격할 때까지. 그래서 한 50대 기수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한 2분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셋째 이거죠. 자, 문제를 안 풀려고 그래요.
전부 이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특강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선생님 요약해 주세요. 내가 요약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요약해야 되고 나는 뭐다? 문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더 현실적인 문제들. 진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문제. 그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입니다. 자, 올해 합격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면 대부분, 그냥 하려고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옵니다. 목표도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냥 남들이 하니까. 뭐 여기 그냥 앉아있으면 기분은 좋고, 합격한 것 같고, 그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런데 그게 다 허당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해 합격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8월까지는 모든 걸 한 번은 끝내야 됩니다. 이론은요. 그죠? 그 다음 8월 이후부터는요, 문제를 끼고 살아야 됩니다. 문제 계속 풀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TO가 정식으로 발표되면 공부하겠다가 이제 저하고 갈등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냐면요. 자, 우리 TO가 몇 월에 나옵니까? 몇 월? TO가 보통 본 TO 10월에 나오는데 보통 그죠? 자, 10월에 공부 시작합니다. 놀랍죠? 자, 10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10월에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래, 내가 처음부터 7과목을 이론부터 해서 그지? 공부를 해야겠어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 풀이면 바로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문제 풀이면 바로 들어오거든요. 자, 들어왔습니다. 그럼 문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안 풀리죠? 그래서 그때 카페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해사용법이 뭔가요? KCR4에서 발행처에 왜 주자를 빼야 되죠? 그거를 세상에 10월에 얘기합니다. 저한테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런 재미없는 사람을 봤나? 이제 와서 하니까 밑에 또 욕을 하죠. 아니 뭐 질문을 했는데 왜 그딴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누가 힘이 빠지겠습니까? 우리 입장 바꿔서 나는 목에 피가 나도록 그죠? 여러분들한테 영의 사용법과 KCR4를 다 가르치고 문제까지 다 풀어주고 모의고사까지 다 쳤는데 이제 10월달 지나면 시험장 가야 되는데 그때 와서 자다가 남의 다리 긁으면서 그죠? 옵니다. 그러면 내가 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때부터 그 다음에까지 공부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합격한다고 생각하시면요 도둑놈 신보입니다. 그죠? 그럼 그동안 공부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 보통 우리 합격수기 보면요 저는 7월부터 공부해서 합격했어요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격해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수준에서는요, 벼락치기는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디테일하거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앞으로 합격 수기에는 그런 합격 수기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갑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용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어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밑에 두 번째 사례 한번 보세요. 이게 올해 1번 문제입니다. 자, 답은 뭐였어요? 서가 직접관찰법? 관찰법? 직접관찰법? 하고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뭐다? 이거 틀린 분들은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거 모의고사 1번 문제였어요.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게 답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객관식 문제를 무시하지 마라. 자, 이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상반기 지방직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하반기 사서교사로 넘어온다. 맞죠? 자, 그 공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공무원 문제잖아. 이걸 왜 해주고 난리야?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합니다. 우리는요. 자료조직이나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공무원 객관식 문제 다 풀어드릴 거예요. 아니 그거 수강료 내라고 안 합니다. 서비스로 다 해드릴 거예요. 이론 들으면은 다 해드릴 겁니다. 서비스로. 그런데 그걸 풀어야 돼요. 그게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를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세요. 박스 표시. 2017년도 지방직 문제가 이게 나왔죠. 맞죠? 자,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바로 그 해죠. 2018년도지만 그 해입니다. 자, 문제 어때요? 답이? 똑같죠? 자, 그럼 이건 뭘 의미한다?
이분이 상반기 출제위원으로 갔다가 출제했다가 하반기에 또 이 문제를 낸 사례는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상반기 지방직 변형한 거 기임형을 이 당시에 문제를 풀었다면 어떻게 한 문제는 그냥 따고 들어간 거지. 맞죠? 아주 기분이 좋죠.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임용 문제로 갑니다. 자, 임용 문제는요, 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표를 요약을 못 하잖아.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주의사항. 자, 표가 나오면 여러분 이 표만 외우려고 하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표가 있으면은 밑에 보면은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파악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표를 단순히 외울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위에 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거 밑에 거 한번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아직 수업을 안 했으니까. 그냥 형식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기본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있잖아요. 기본서 하실 때요. 자, 처음에 용어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표가 잘 나오고, 세 번째 장점, 단점, 혹은 유의점, 공통점, 차이점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도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역대 우리 임용 기출 문제 보면요, 단점은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만 보겠습니다라고 작년까지 우리 공부를 했거든. 그런데 출제위원 중에 누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 그래서 작년에 뭐가 나왔어요? 단점이 나온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예측 불능입니다.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민감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자, 전공 과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독서학도다. 자, 배점이 몇 점이다? 32.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모든 과목은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특히 교육학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재작년에 2년 전에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전공 60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이 친구 최고다 했는데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아니 60이 넘으면 날 만날 일이 없어. 술자리 아니면 하니까 얘기가 교육학 과락입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합격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행불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8번고 갑니다. 자,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든 과목이 완료돼야 돼요. 아까 내가 8월에 그랬죠. 자, 8월에서 좀 늦게 하시는 분은 10월까지는 다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9번. 2차 면접은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유 있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11월은 면접과 같이 11, 12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11월에. 자,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우리 좀 직장 생활도 좀 하시고 대학 졸업하신 분들 보면요, 좀 삐딱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업을 할 때도 인상 쓰고 있고, 뭔 얘기를 해도 비협조적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갖 세상에 찌든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얘기를 해줘도 이상하게 똑바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대학교 4학년 졸업반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저런 거 안 나와 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열어주시고, 그지? 내가 하면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복습 위주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에 갑니다. 5번. 자, 2020년 각 지역별 경쟁률을 내가 여기에 가운데 목요일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각 지역별로 원서를 냅니다. 맞죠? 내는데요. 절대 빨리 내면 안 돼요. 목요일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목요일까지 딱 기다렸다가 앞에 TO를 딱 보고, 그죠? 목요일 날 왜 그러냐면 목요일이 마지막 집계가 나옵니다. 금요일은 끝났으니까 안 되겠고 집계가 안 나오니까 우리 모르죠. 그래서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딱 기다렸다가 한 3시 정도 돼서 혹은 2시, 그죠? 근데 오전에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이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가 적은데 그런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이 악마의 목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딱 기다렸다가 잘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인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티오 8명이에요. 자, 목요일 날 25명이 딱 왔습니다. 자, 목요일 난리 났죠. 자, 그러면은 최종 지원자 한번 보세요. 팍 늘어나죠. 자, 그 다음 서울 한번 보세요. 자, 79. 그 다음 최종 지원자 보세요. 103. 확 늘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 맹아학교 1명 뽑는데 2명 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국립이거든요. 2020년부터 처음 국립을 뽑았습니다. 맹아학교. 자, 1명 뽑는데 2명이 왔어요. 자,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확률적으로 많이 뽑는 대로 가야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2명, 1명 뽑는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도서지역 하면 가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랬잖아. 삐딱한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은 꼭 이런 데 와요. 오는데요. 이번에도 여기 2분 지원하셨어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해버린 거예요. 그럼 못하는 분은 여기 가보면 한 방에 끝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벌써. 그죠? 예, 모의고사 때 잘하는 분들이 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벌써. 그죠? 예, 그래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하지만 그냥 서울에 103명이 그냥 중에 1명이라면 그래도 희망을 걸 수는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충남 보세요. 난리 났죠? 29명에서 목요일날 딱 보니 29야. 근데 딱 보니까 몇 명? 64명. 왕창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북 보세요. 초등 19에서 33. 맞죠? 자, 대구 보세요. 대구 4명 뽑는데요. 24명입니다. 이분들은요, 죽어도 대구입니다.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내년에도 그대로 이 인원이 넘어올 겁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광주 1명 뽑거든요. 맞죠?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이분들 그대로 광주 갑니다. 이런 게 또 세종도 있습니다. 세종도. 그분들은 1명 뽑으나 10명 뽑으나 무조건 다 세종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항상 고정 멤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부산 보세요. 48.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자, 일단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고 지원하는 게 좋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총 인원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경쟁자 전국에 몇 명이냐 궁금했죠? 그동안. 자, 몇 명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809명입니다. 근데 이 800명이 다 온다? 말도 안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안 오는 사람 몇 명? 100명 이상이 안 옵니다. 그럼 700명이죠? 자, 그럼 이 700명이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코피 흘리면서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코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몇 명이게? 여러분은 300영화 보셨죠? 그죠? 그 300입니다.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여기 옵니다. 저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우리가 사서교사 임용은요, 집안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성적이 있죠?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올해는 전국 수석 예언했잖아. 어느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그죠? 그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번 봐두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우리 몇 명이 싸운다? 300입니다. 300이에요. 자, 그럼 신규가 몇 명 넘어오게? 신규. 궁금하죠? 자, 신규 몇 명 넘어오게? 뭐 졸업생 얘기하지 말고 진짜 신규. 왜 일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시험을 오래 쳐가지고 꼭 합격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합했을 때 신규가 몇 명 좀 오게? 많지 않습니다. 한 120 정도 돼요. 하지만 인원은 몇 명이 유지된다? 800명이 유지돼요. 왜? 마음 상한 분들이 또 떠나거든요. 떠나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 숫자 있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항상 이 800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거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 뒤에 가서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있잖아요. 자, 이 표 복잡하니까 보지 말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 지원하실 때, 자, 요령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TO가 많은데 지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집 가까운 데 지원하는 게 아니고 TO가 많은 데 가야 됩니다. 자, 강원도가 35명이 났고 경기도 초등이 8명이 났어요. 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많은 데로 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작년도 합격선을 보셔야 돼요. 자, 작년도 합격선을 보니까 높아. 그럼 그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 TO 많은데, 두 번째 합격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 나는 이것저것도 나이도 많고 힘들어 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찍어드립니다. 상담해서 선생님들 성적하고 요 분포도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결혼하신 분은 아무래도 시댁에서 좀 먼 데가 낫겠지. 그죠? 먼데 제주도 이런데 그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총 지원 인원 서울 갑니다. 자, 1번 총 지원 인원 몇 명이다? 326명이에요. 자, 그런데 강원도가 내 여기 빠뜨렸네. 자, 강원도 32명입니다. 내가 이것도 적중했잖아요. 강원도가 제일 늦게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명이 빠졌네, 32명이 했는데 여기에 32명이 딱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인원을 다 깨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은 다 알아요. 어느 동네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동 인원 한번 보세요. 서울, 경기 초등, 경기 중등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서울은요, 합격선이 60점이 넘어가야 됩니다. 교육학 합해가지고. 그래서 최소 60점 이상이 넘어가야만 내가 서울을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서울은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온다 하면 서울 가실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아니죠. 강원도로 가야죠. 경기도도 많아요, 인원들이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강원도로 가는데 강원도가 면접이 더럽습니다. 강원도는 좀 면접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면접이 어렵습니다.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성격 다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갑니다. 2번 충청도 한번 볼게요. 자, 충청도 보니까 자, 여기에 충남이 제일 높아요. 항상 그래, 해마다.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대전, 세종인데요. 자, 세종은 인원도 더럽게 적게 뽑으면서 합격선은 더럽게 높아요. 왜냐? 여기는 내가 그랬잖아. 항상 지원하는 고정 멤버가 있다고. 그분들은 죽으나 사나 세종 하고 다닙니다. 올해도 이 인원은 온다고 보셔야 돼요. 최소 6명 이상은 장수생들이 있다 이 생각하시고 여기 잘 봐두시고,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전라도 지역 한번 볼게요. 자, 전라도 지역은요, 전남, 전북 두 군데가 항상 그죠 선호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북이 전남보다 선호도가 높습니다. 원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도서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자, 그래서 2021년 학기부터는요, 자, 인천 섬 있죠? 자, 그 다음 전남 섬 있죠? 자, 제주도도 섬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제주도도. 자,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에 도서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도서지역은요, 도서지역을 앞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인천 갔는데 갑자기 섬으로 발령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도서는 도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도서지역으로 몇 분이 갔어요? 지금 4분이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시면은 내가 합격 수기를 생활 수기로 써달라 그랬어요. 여기 생활이 어떤지. 그분이 합격한 거는 전 관심이 없고요. 뭐 성적이 높든 낮든 우리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 삶의 생활이 어떤지,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더 궁금해하잖아.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 잘 봐줍니다. 자, 그 다음 4번 경상도 지역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대구 지역이 역대 최강입니다. 올해 내가 작년이죠, 이제. 아무래도 전국 수석이 나온다면 이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해마다 괴물 같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타지에서 넘어가는 사람? 아니면 본토보다는 타지에서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원래 본토도 성적이 좀 잘 나오지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에 있다가 경북 지역이나 이런 데 있다가 그죠? 대구 쪽으로 사서교사인데 다시 준비해서 넘어오는 그런 게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제주도. 자, 제주도 한번 보세요. 자, 5명 뽑으니까 14명이 했지만 실제로 14명 다 안 갔겠죠. 또 결시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있고. 자, 제주도가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제주도는요, 합격선이 높습니다. 5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쪽은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설마 제주도까지 오겠어 하고 또 갔는데 거기서 다 봅니다. 아시는 분들 몇 분. 자, 그러면 이분들이 시험 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토박이 분들이 올해도 한 6분 정도도 안 됩니다. 토박이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 나머지 외지인들 가셨는데, 그런데 올해는 꽈락을 넘길라나. 자, 그래서 여기 작년 합격선은 51점 정도로 높았습니다. 여기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요. 6번 봅니다. 자, 2018년, 19년 1차 합격선입니다. 자, 2020년은요, 나중에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2년 동안의 이 합격선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올해부터 이제 문제 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리셋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통계보다는 2020의 통계가 나왔을 때 그 통계 기준과 우리 모의고사하고 같이 한번 유출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우리 모의고사 전공 80점 만점이잖아요. 자, 우리 전공 모의고사가 예입니다. 36점이 평균이다. 하면은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은 한 평균이 몇 점 나올까? 플러스 한 10점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46 정도가 평균값이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즌 모의고사 평균 낼 거고, 전국 모의고사 낼 거고,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적이 딱 나올 겁니다. 그럼 나오면 거기서 한 플러스 한 8점 정도에서 10점 정도를 감안하시면 여러분의 성적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 합격선에 보시고 각 지역에 그죠? 예, 응시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쉽죠? 하지만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나오겠지?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진행 순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2021년 학원 강의의 변동사항 보시면요. 자, 1번 이론 강의 진행 순서인데, 자, 이거 다 개정됐습니다. 책이 개정됐고 모든 강의도 다 한두 주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왜? 뒤에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뒤에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은요, 매달 바로 그 강의 개강 전에 공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헷갈려 합니다. 복잡하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휴강이 있고 이러면은 또 다 밀리고 하면은 안 맞아요. 그래서 매달 바로 전에, 직전에 정확한 날짜 이런 거 공지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복잡하면 매달 바로 전에 공지 보시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이 뭐 계획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그냥 복습 위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상하게 또 뭐 스터디를 구성해서 뭐 강의도 들으면서 이것도 하겠다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육학 하나 추가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복습 위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문제풀이반은요. 자, 기출 문제풀이반 다시 찍습니다. 인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목별 문제풀이. 자, 이것도 문제가 다 바뀝니다. 저는 문제가 매년 바뀌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도 바뀌고 핵심 정리도 바뀝니다. 그래서 문제를 욕심 많으신 분들은 작년 거는 내가 올려놨으니까 지금 듣고 싶다. 재수생 이상은. 그러면 작년 거 듣고 이렇게 넘어오시면은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제풀이반은요, 문제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해버리면 답을 외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매년 이제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444 다 땡기거든. 모의고사 때 4444 하면요 빵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다 섞어버립니다. 객관식 문제들은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일단은 초반에는 객관식을 한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이제 기입형에서 완전히 논술로, 그죠? 예, 쫙 바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객관식으로 연습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특강반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스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료조직 집중 특강이에요. 이건 다 객관식입니다. 단원별 문풀, 핵심, 파이널 모고 요거까지만 해도 거의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스텝은요. 총 3종류가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스텝이 뭐냐 하시는데요. 자, 스텝은요. 이론에 대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록이나 분류를 외울 게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 실습사를 통해 가지고요. 계속, 그죠? 응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외울 게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론 책이 두껍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스텝은 하시면은 3분의 2가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텝이 일종의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론은 이론반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실습 응용은요. 스텝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텝은,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800명이잖아요. 그죠? 스텝 들으신 분들이 580명입니다. 거의 다 들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듣고 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 거의 다 들었을 겁니다. 우리.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기타 예정사항 봅니다. 자, 3월에는요. 자, 사서교사 전과목 기출풀이 있죠. 사서교사입니다. 그죠? 예, 그거 2020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정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한 4월경에 새로 기출 문제집이 있죠. 사서교사. 예, 새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막 억울하다 그러대. 스터디 그룹을 만든 거야. 이 기출 분석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들끼리 막 찾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하나 와서 책을 하나 들고 오더래. 스프링 책을. 그걸 툭 피니까 기출에 해설이 다 있는 거야. 답도 다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구 거냐 하니까 우리 이거 문제집 다 남아 있는데. 아니 그걸 몰랐대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다. 그것만 6개월 걸렸대요. 6명이 모여가지고 억울하다고 했는데 우리 다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카페에서 나중에 공지하면 그때 구입하시면 되고. 자, 작년에 사신 분들은요 구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죠? 우리는 또 그런 건 돈 아끼잖아. 그래서 작년에 구입하신 분들은 올해 내 올려놓은 거 있잖아 인터넷에. 그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 그냥 2020 때문에 새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올해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그걸 사셔야 돼요. 책을. 그래야지 수업에 따라올 수가 있고, 그는 내 카페에서 별도 판매합니다. 공지사항 올라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예정사항에서 4번 갑니다. 자, 전 과목 모의고사 시즌 7. 자, 요거는 내가 좀 빨리 움직일 거예요. 한 4월경에, 나머지 시즌하고 같이 판매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 전국 모의고사는 8월에 한 번,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실전같이 한번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8월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 1대1 상담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 점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오셔야지 그냥 맹탕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선생님 저는 서울을 치고 싶습니다 하는데 내가 선생님 성적을 알아야지 서울을 하니까 28점인데 되겠어요 하면 그럼 저한테 상담할 게 아니고, 그지? 그거는 뭐 본인 마음적인 문제잖아. 그지? 그 스님이나 목사님을 찾아가셔야지. 저한테 오지 말고, 그지? 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8월 이후에 우리 평균 점수는 내가 한 몇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될까요? 우리 전공만. 비밀이라 그랬잖아. 여기서 내가 공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공개하면은요. 타 전공에서 넘어온다잖아.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궁금한 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